자, 9번에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답 체크하시고, 자, 2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기본적으로 이 결과적 가중범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문만 몇 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건, 자, 봅시다. 결과적 가중범. 이거 좀 색깔 좀 진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죠?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은 이코로 딱 해갖고 일단 고의하고, 그죠? 고의 플러스 과실의 결합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 고의 부분을 갖다가 제1범죄라 그러고, 그죠? 제1범죄라 그러고, 과실 부분을 제2범죄라고 우리 편의상 나눠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범죄는 무조건 고의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 과실이 더 큰 결과를 얻어내는 큰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은 다 치자가 붙거든요. 뭐 강도 치상, 그죠? 강간 치상,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치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 치자가 붙는, 그죠? 예, 치자가 붙는 죄명은 다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하나만, 그죠? 연소죄만 어떻게 돼요? 결과적 치자 붙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이거든요. 그건 이따 나중에 또 설명도 드려볼게요. 그것도 알아두실 것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형태는 일단 출발은 고의로 하고요. 그죠? 제1범죄는 무조건 고의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예상치 못한 큰 위험 사태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 과실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 범죄가 저질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의 결합 형태를 갖다가 바로 1범죄와 제2범죄의 결합 형태,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의 결합의 형태를 갖다가 결과적 가중범이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핵심적인 사안을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7급 시험에 나왔는데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또 1범죄와 제2범죄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순서가 정확히 지켜져야 됩니다. 무조건 제1범죄는 고의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죠? 예. 제2범죄는 과실로 결과가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순서도 중요하다는 걸 여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순서가 중요하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이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문제에 가갖고 봅시다. 정답이 2번인데, 자, 2번에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답체크 2번 하시고, 갑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다음 새로이 추행의 범위를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끊어보세요. 자, 일단 이거 보니까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출발점, 아까 전에 제가 결과적 가중범 뭐가 중요하다 했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죠? 제1범죄, 제2범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제1범죄는 무조건 고의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상해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제1범죄로. 그죠? 상해를 저질렀는데 난데없이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추행의 범위를 일으켰다는 거야. 그죠? 추행의 범위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강제추행을 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으로 끌어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얘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상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새로이 또 어떻게 범위를 일으켜갖고 추행의 범위를 일으켰다. 아마 그 피해자가 여자가 예뻤나 봐. 그러니까 이제 추행의 범위를 일으켰겠죠. 아니면 좀 뭔가 그런 성적인 뭔가를 이 범인이 좀 느꼈나 보죠. 그래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 치상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죄명을 뽑아야 되냐면은, 일단 상해죄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 출발이 뭐예요? 상해로 나왔죠? 그러면 상해죄가 하나가 나오고요. 플러스 지금 뭐예요? 추행의 범위를 일으켜서 강제추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뭐예요? 바로 강제추행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행의 범위를 일으켜 이렇게 나왔는데, 요 부분은 새롭게 출발하는 범죄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결과적 가중범은 순서가 중요하고, 제1범죄, 제2범죄 나눴을 때 제1범죄는 무조건 고의로 출발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죄명 바로 강제추행 치상죄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각각 따로 국밥으로 해야 된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실래요? 따로 국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는 상해죄, 하나는 강제추행죄. 이게 따로 국밥으로 봐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아마 이 경찰 조사할 때 얘가 그랬나 보죠. 그래서 뭐 폭행을 해갖고 피해자를 폭행해갖고 상해를 가했다. 그리고 나갔고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이런 성적인 뭔가를 느껴갖고 추행의 범위를 일으켜갖고 강제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국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상해죄 하나 플러스 뭐예요? 강제추행죄 하나. 이렇게 봐서 이렇게 각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되셨나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개념이 안 잡힌 사람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1범죄 고의로 출발을 해서 예상치 못하게 과실의 그 큰 어떤 결과를 범죄의 결과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무작정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고의 부분 제1범죄 플러스 제2범죄 과실에 있어서 그죠? 예, 중대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1범죄보다 더 큰 죄를 얻어야 된다 이거죠. 되셨나요? 자, 이것이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시험장 딱 가셨는데 결과적 가중범 나오면은 제1범죄 출발 고의로 해야 되고 플러스 과실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서는 어떻게 돼요? 지켜져야 됩니다. 고의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자, 어쨌든 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설명을 좀 드려봤고 이제 또 가보자. 이제 문제를 보자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래서 뭐 번? 2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따로 국밥으로 하라 그러는 거 좀 기억하십시오. 결과적 가중범 아니라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서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갑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얘가 지금 뭔 짓 한 거냐? 응? 재물을 강취했었죠? 강도죠? 강도가 지금 살해의 목적으로 지금 사망에 이르겠어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강도살인이라는 죄명이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강도살인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죽인 거야 또 얘가? 태워 죽였죠? 방화해서 피의자들을 태워 죽였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그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죠? 그죠? 죽었으니까.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도살인죄 하나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살해의 목적으로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금 그 수법이 어떻게 된 거야? 태워 죽였단 말이야. 그죠? 방화해갖고. 그래서 하나의 행동으로 해갖고, 자, 두 개의 구속요건을 건드린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상상적 경합이겠죠?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3번의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지금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강간했죠? 그죠? 강간을 했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장소를 어디로 옮겨놨냐? 지금 비닐창고로 지금 옮겨놨대요. 그죠? 그러니까 얘 집에 가게 해줘야지. 아니면 저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니까 얘를 갖다가 적어도, 그죠? 근데 양심이 있는 놈이랐으면 강간은 했겠냐? 그죠? 어쨌든 이런 좀 약간 정신 또라이겠죠, 얘는. 그죠? 그래서 강간을 한 상태에서 하고 나서 지금 비닐창고로 옮겨놨어요. 그 나름대로 조금 자기 딴에는 최대한 좀 뭐라 그러죠? 배려한다고 한 거겠죠. 비닐창고로 옮겨. 근데 비닐창고 역시 뭐야?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춥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경우에. 응?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강간의 의도로 강간을 해서 피해자가 살아서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간 뭐가 되는 거야? 치사가 되겠지.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비닐창고 옮긴 사건, 그죠? 강간 후 비닐창고에 옮긴 사건은 강간치사죄가 된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자. 4번에 봅시다. 자, 강도 합동범 중, 자, 합동범이 나왔네요. 그죠? 합동범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죠?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죠. 그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요? 최소 인원이 2명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에,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 그죠? 최대한, 2명이 필요한 거야. 이 죄명을 합동범이 되려고 한다면 2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도 합동범 중 1인인 갑이 공범 을과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답니다. 그래서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 을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칼 들고 휘두르고 뭐 이지랄 떨면은 사람 다친다는 거, 다치거나 죽거나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예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합동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장소에 2명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동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 을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그 한 사람은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칼 들고 강도짓을 한 것이고 또 한 명은 대문 밖에서 망을 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근접한 장소에 지금 있단 말이야.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거야.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돼 있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대문 밖에서 망 본 놈도 그 안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상해에 대한 어떤 예견 가능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뭐냐면 합동범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합동범을 갖다가 그냥 일반 공범하고 달리 더 형량이 무겁고 무겁게 벌을 하냐고 하냐면은요. 어떤 공간에 있잖아요. 어떤 일정 공간에 만약에 혼자 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지금 2명이 같이 이 장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다면은 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 혼자가 아니라 2명이니까 용기가 더 생기겠죠. 용기를 북돋아 주겠죠. 그래서 범죄가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그 범행 현장에 왔는데 뭐라 그러죠? 아, 난 내 뒤에 누가 짱을 보고 있으니까 망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안심하고 강도짓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또는 용기가 더 북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그냥 공동정범하고 달리 그죠? 공동정범하고 달리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장소에서 2명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합동범이라 규정해갖고 더 무겁게 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얘네들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비록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지만 어쨌든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 망을 본 그 공범 을이라는 사람이 상해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했다고 한다면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죠. 강도 상해에 바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